오늘 할 부분은 이제 지난 시간까지 해가지고 사리자 색뿌리공 공보리색 색즉시공 공조시색 수상행시 역부여시 그러니까 오온에 대해서 오온이라고 하는 것은 다 공이야 라고 하는 부분까지 그래서 두 단락이 끝난 거고 이제 세 번째 단락 또 사리자 이렇게 사리자를 이렇게 부른다는 거는 내용이 바뀌었다. 쉽게 말해서 단락이 넘어갔다. 막이 바뀌었다. 연극으로 말하면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시제법공상 이 모든 법은 다 실제로는 공이래요. 모든 법은 다 공이래. 제법 여기서 법이라고 하는 게 몰라. 이 법이라고 하는 글자가 어려운 글자인데 이게 보통 일반적으로는 다르마 이래서 이걸 진리라고 얘기를 하고 진리라고 하는데 이게 진리가 아니고 원래는 요소라는 의미예요. 요소. 그러니까 불변하는 거, 변화하지 않는 거, 불변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중에는 존재 이런 의미도 있고 모든 존재.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성립 시차와 관련해서 얘기하면 이 세상을 이렇게 다 분해를 해보면 그러니까 화학 생각하시면 돼요. 쪼개도 안 쪼개지는 거 그걸 요소. 요즘으로 말하면 뭐 원자, 원소 뭐 이렇게 되겠죠. 근데 요즘은 이제 뭐 더 쪼개가지고 끝도 없이 쪼개지기 때문에 뭐 방법은 없는데 옛날에는 그렇게 해서 안 쪼개지는 최소 단위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인도 사람도 그렇고 히랍 사람도 똑같아요. 그래서 데미크리토스의 원자론도 내나 똑같이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의 원자들이 있을 거야. 그것은 뭐 삼각형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네모일 수도 있고 히랍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단 걸 먹으면 달달한 거 알죠? 단 거는 그 원자가 동그랄 거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이렇게 달 것 같대. 그리고 짠 거는 세모일 것 같대. 그래서 약간 찌르는 맛이 난다는 거예요. 거지 같은 얘기지. 근데 그냥 들어보면 좀 그럴 거. 야 그러면 매운 거는 압정이냐? 아니 이제 생각해 보면 그런 거야. 그런 정도의 사고에서 시작했다고 보면 돼. 이게 지금 2000 한 4, 500년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옛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런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범위라고 생각하고 들어야 돼. 예, 그걸 막 너무 요즘 생각으로 들으면 안 돼. 그렇게 해서 그런 요소들을 나누는 거고 그게 이제 지수와 공기. 히랍에서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지수와 공기, 땅, 수, 물, 그 다음에 불, 그 다음에 공기 이렇게 네 개로 나눈 거죠. 그래서 나중에 브루스 윌리스 나오는 그 유명한 영화가 있었어요. 90년대에. 그게 이제 제오원소라고 지수와 공기 플러스 사랑. 사랑은 이제 기독교적인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랍 철학과 기독교적인 것이 이렇게 결합이 돼서 어쩌고 뭐 이런 그게 이제 제오원소라고 하는. 그래서 이런 요소에 대한 생각들을 했고 그게 원소예요. 원소, 원자, 뭐 아톰. 우리가 만화 영화 아톰이 사실은 그 아톰이었지. 예, 최고로 센 놈, 단단한 놈, 부서지지 않는 놈. 근데 만화 영화에서는 자꾸 부서졌었어. 예. 그래서 이 요소들을 어떻게 볼 거냐에 대한 여러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 생각들이 있고 이 요소들을 인도에서는 뭐 사대설도 있는 거고 사대설 지수화풍 지수화풍 이래갖고 사대설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지난 시간까지 했었던 오온설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다음에 나오게 될 12처설 18개설 요걸 이제 온처계라고 하는 요건 나중에 다 할 거고 요거 말고도 더 많아요. 뭐 자이나교에서 쓰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아지비카교에서 쓰는 것도 있고 종류가 많아. 왜냐하면 그걸 어떤 식으로다가 규정할 거냐에 대한 거지 그게 뚜렷하지 않거든. 그리고 영혼도 요소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영혼도 마음도 요소인가? 요소가 없으면 이걸 어떻게 작용하지? 지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음이라는 거는 없고 정신의 활동이고 정신은 전기자극이다. 지금은 과학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나도 잘 모르겠어. 왜냐면 그렇게 되면 죽으면 끝이라는 얘기거든. 그리고 전기 신호를 오류를 내줘버리면 사람이 갑자기 싫은 사람도 사랑할 수 있고 기억도 이제 뒤집어지고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또 재밌는 생각들이 막 생겨. 그래서 뭐 답이 있는 얘기는 아닌데 아무튼 옛날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석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개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렇게 보면 중국도 이런 비슷한 생각을 한 거죠. 그게 이제 요소설 중에서 가장 단순한 게 음양설 2개. 이진법이니까. 그 다음에 오행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4개, 5개는 사람들이 다 생각을 하는가 봐. 그 정도까지는. 근데 10몇 개씩은 생각 잘 안 해요. 이유가 뭘까요? 복잡하지. 이 요소를 한 1000가지 생각해 봐요. 그러면 걔가 외우지도 못해. 포켓몬스터 이름 외우다가 사람이 나가 떨어진다는 거거든. 그거랑 똑같아. 이거 다 못 외워. 그렇게 해서 이 요소들은 마치 지금 화학처럼 144개의 원소들이 있고 이것들의 결합작용에 의해서 이 세계가 만들어지듯이 우주가 만들어지듯이 이것들은 불변이고 이것들이 만들어내는 현상은 변화한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거를 법은 있고 현상은 없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아공법유라고 합니다. 아공법유. 그러니까는 이 요소를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공. 모든 것들의 실체는 없고 법유, 요소는 항상 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소는 항상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요 공사상에 오면 요것도 없다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없다가 아니야. 요것도 불변하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4대설이나 5온설이나 12철이나 18개설은 이 요소의 실제를 얘기하고 이 실제는 안 변한다라고 해서 그건 불변이라는 의미도 되고 그것은 불변하니까 그것은 항상한 것 진리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모든 존재들은 사실 이걸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존재라는 의미도 되고 그래서 법이라는 게 그때그때마다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용어들을 보면 조금 다르게 쓰이기는 하는데 내용은 똑같아요. 하나의 줄기에서 나온 거예요. 불변하는 어떤 거에 대한 걸 추구한 거고 사람들이 우리는 변화하지만 실제로는 변화하지 않는 어떤 게 있을 거야. 사실 영혼이라는 것도 그렇게 생각해서 나온 개념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육체는 점점 변화되고 지금 샀고 여러분들 지금 사갔잖아. 하지만 정신은 안 사갔어 라고 하는 쓸데없는 소리들을 계속 하거든. 근데 제가 늘상 얘기하지만 정신도 삭는 속도가 느릴 뿐이죠. 그러니까 결국 정신도 사가. 그러면 정신에서의 어떤 그 핵심은 있느냐? 그 핵심? 정신에도 어떤 핵은 있을 거야. 걔는 안 변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트만. 몸에서도 그렇게 가장 단단하고 핵심적인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뼈숭배, 살이, 그 다음에 치아, 이런 거.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가 똑같은 나무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불변이라고 하는 걸 인간이 쫓고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 이 유기체는 계속해서 이렇게 변화하는 거고 죽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 죽음을 극복하는 게 항상함에 대한 추구라는 거거든요. 항상한 거, 불변하는 거에 대한 거를 추구하는 그 방식들 중에서 요소설이 있는 거고 그 요소에 이 요소는 항상한 거니까 불변한 거고 그 다음에 그것은 불변하는 거니까 진리고 그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은 요소로 이루었으니까 존재고 이렇게 같은 나무에서 이렇게 샥샥샥 갈라져 나갔다고 보면 돼. 그리고 그 본질에는 항상함에 대한 추구가 존재해요. 그런데 오늘날 그냥 과학적인 얘기를 하면 이 요소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 요소 말고 그냥 원소들도 다 쪼개지잖아. 지금 상황이. 쪼개면 또 뭐가 이렇게 발견돼서 그 안에서 또 조그만 게 나오면 그걸 또 충돌시켜서 쪼개고 계속 쪼개지거든. 그러면 실제로는 그런 걸 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게 공이 아니고 이것도 우리가 항상하다라고 생각했지만 이런 원소들도 항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그것도 뭐가 결합돼서 만들어진 거지 본질적으로 있는 게 아니야. 그건 공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공사상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것도 공이야.
그래서 아공, 법공이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모든가 공이야. 그럼 공은 없다는 얘기냐? 없다는 게 아니에요. 없다는 게 아니야.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있는 거에 대한 이해 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무는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우주가 만들어지기 전, 시작 전에 어떤 뭐 빅뱅이 있었대. 빅뱅에서 이렇게 하고 확 터져 나갔대. 그러면 이 전에는 뭐냐?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이 자체가 실제로는 어떤 결합관계에 의해서 존재하는 거지 어떤 핵이 있는 게 아니야. 어떤 핵이 존재했었던 건 아니야. 그 핵은 존재하지 않아. 그리고 그 핵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그게 바로 불변적인 거야. 뭐가 있어서 불변이 아니고 존재하지 않는다는 그 자체가 불변이야. 아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매트릭스 영화를 보면 처음에 막 코드 같은 게 이렇게 번호가 쫙 흘러서 내려와요. 숫자들이. 사실은 그렇게 존재하는 거거든. 그 컴퓨터 프로그램이라는 게 그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리니지라는 게임이 있는데 리니지 게임에서 진명왕의 집행검 뭐 이런 게 있어. 그게 칼이야, 칼. 그런 게 한 2억 하거든. 그게 2억 정도 하거든. 예, 아마 그게 더 올라간 거는 저거를 업그레이드를 더 시킨 거는 아마 더 할 거예요. 근데 한 2억 한다고 가정하고 그게 사실은 예를 들면 코드야. 예를 들어서 1357, 69 뭐 이런 식으로 코드가 딱 들어가면 거기서는 그게 칼로 보이는 거야. 이해가 되죠? 아니 컴퓨터 프로그램이라는 건 다 그렇다니까. 코드에 의해서 여기서 숫자가 하나가 딱 바뀌면 뭐가 되냐면 그거는 이제 뭐 보통 일반 쓰레기 아이템 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게임하는 사람들이 게임하는 그 개발자 쪽에서 개발자가 신과 같은 거거든. 거기다가 코드 하나를 딱 입력하면 2억짜리가 하나 생기는 거야. 이게 되게 재밌어. 근데 이렇게 해서 그 집행검이 생기나 이 칼이 생기나 검이 생기나 그 다음에 거기서 뭐 창이 생기나 아니면 뭐 곤봉이 생기나 이건 결국 숫자들의 조합이잖아요. 그 실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계도 마찬가지로 전체가 다 공이라고 하는 거지. 요처럼 뭐 시작점이 없었어요. 뭐 어쩌고 그래서 무 아니에요. 아니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리니지라고 하는 그 게임 안에서 보면 이 게임 안에서 뭐 매트릭스 안에서 어디에는 사람이 있고 여기는 네오가 있고 여기에 스미스가 있고 여기는 공간이 있고 이 공간이 공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사람이 죽어서 퍽 터져가지고 공이 됐다 이게 아니고 이것들은 전부 그냥 숫자야. 이 빈 공간도 사실은 다 숫자예요. 여기에 대응하는 숫자들이 다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다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이런 거를 공이라 그러는 거예요. 허상이라고 하는 거죠. 허상. 근데 그거를 요즘 과학으로 얘기하면 실제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과학에서 요소들을 전부 쪼개보면 계속 다 쪼개져서 이게 양파같이 돼버리는 거지. 양파에 핵은 없어. 핵은 없었던 거야. 그래서 전부 다 깨지는 거야. 그런데 그 깨지는 것들이 이렇게 결합됐느냐 저렇게 결합됐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엄청나게 바뀌는 거죠. 어떤 건 금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건 흙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건 쇠가 될 수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가치들이 바뀌는 거죠. 아니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이 본질적인 상황으로만 보면 이런 숫자들이 계속 흘러간다라고 봐봐. 예, 이런 숫자들만이 계속 흘러가고 있어. 라고만 보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것들은 실제로 모든 존재는 제법이라고 하는 게 모든 존재라는 거거든요. 그것은 다 공이야. 이 전체가 공이야. 라고 말하고 그것은 불생불멸이래. 생하는 것도 아니고 멸하는 것도 아니고. 이 안에서 얘기해요. 이 밖의 얘기는 안 해. 창조했느냐? 이 얘기를 하면 이게 대가리가 더럽게 복잡해져.
내가 사는 거 안에서 인간이 행복할 수 있느냐를 봐야 되는 거지, 이 세상에 끝이 있느냐 없느냐, 어디서 시작했느냐, 그것까지 가면 그거는 검증할 수 없는 믿음의 영역이에요. 그건 뭐 그냥 생각만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건 뭐 신이 만들었다. 그걸 어떻게 증명할 거냐? 그걸 어떻게 증명할 거냐? 증명할 방법이 없어. 그럼 신이 보여주면 우리가 알 수 있을까? 아니, 그것도 불가능한데. 그리고 신이라고 하는 존재도 우리가 대상화된 거거든요. 실제로 이런 걸 만들 정도면 우리가 대상화를 넘어서 있어야 되지. 그러니까는 신은 생각할 수 없어. 인간의 사유를 넘어서 있어. 야, 사유를 넘어서 있다는 것도 생각하고 있는 거야. 생각하는 방식이 달라진 거지. 그러니까 불교에서도 그런 말 하거든요. 뭐 진리는 언어를 떠나 있어. 언어를 떠났다는 것도 언어야. 이거 굉장히 재밌는 거거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이게 수행하는 사람들이 무슨 얘기 하냐면, 말하는 거는 다 필요가 없고 진짜 해서 체험해 봐야 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머릿속에 개념 정리가 안 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가방끈 짧은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식으로 얘기해. 특징이. 그게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중국에서 선불교가 나올 때 뭐가 있냐면, 현수 법장 스님 같은 사람이 머리가 굉장히 좋은 사람인데, 중국 불교를 통틀어서 머리 좋은 것만 따지면 어떻게 보면 현장 스님이 내가 보기엔 1이고 현장 스님이 원탑이고, 서유기에서 현장 스님이 원탑이고, 그 다음에 지자대사, 천태 지자대사 수나라 때 하고 당나라 때 현수 법장 스님 같은 분들이 최고급이거든요. 내가 보기엔 이게 원탑이고 여기서 조금 떨어지는 게 이 양반들인데, 이 양반들에 의해서 이미 너무 머리 공부를 할 게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일반 사람은 거기까지 올라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배우다 죽어. 그러니까 뭐가 똑같은 거냐면, 팔만대장경이 갖춰지는 바람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그걸 끝까지 읽는 놈이 없는 거지. 그걸 끝까지 읽는 놈이 없는 거지. 이해하는 건 둘째 치고, 야, 읽지를 못하겠어, 죽을 때까지. 그 다음에 지금은 읽어요. 지금은 읽으려면 읽을 수 있어. 왜? 오래 사니까. 근데 옛날에 한 40대 중반에 죽을 때를 생각해봐. 그러면 지가 20살부터 읽어도 25년 안 쉬고 읽는다고 가정해도 저게 안 돌아갑니다. 잘. 그러니까는 노량진 고시원에서 컵밥을 계속 먹어가면서 읽어도 저게 다 돌아갈까 싶을 정도의 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다음에 해능 스님 같은 경우가 나타나서 이거를 다 이해하고 그 다음 버전을 내는 게 아니고, 이거를 그냥 날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날려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저를 가지고 더 이상 안 돼. 아니, 근데 저도 지금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요. 제가 이거 반야신경을 저도 지금 하고 있지만, 반야신경 번역본을 제가 굉장히 비판하는 사람인데, 조계종에서 번역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말하는 사람인데, 이유는 간단해요. 번역인데 한글로 되어 있지만 전혀 뜻이 안 들어. 이게 무슨 놈의 번역이야? 한문은 우리 글이 아니니까 뜻이 안 들어. 말이 돼. 한글로 바꿨다는데도 뜻이 전혀 안 들어. 이거는 번역이 잘못된 거 아니냐? 근데 왜 그렇게 번역할 수밖에 없냐면, 이 내용을 기본적으로 아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틀리게 이렇게 파격적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번역 갖고는 안 되고 아예 때려치고 추상화 그리듯이, 피카소나 이런 사람들이 모든 그 전에 아주 세밀하게 그렸어요. 사람들이 점점 정물에 대해서, 아니면 사물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굉장히 세밀하게 그렸어. 그러니까 그림이라고 하는 거는 사물을 진짜 정확하게 묘사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어. 근데 어느 순간에 이게 뻑가버린 거예요. 왜 뻑갔냐? 카메라가 나왔어. 사진이 나온 순간 경기 끝났어. 그걸 세밀하게 그릴 거면, 야, 사진을 찍어. 뭐 한다고 그 미친 짓을 해. 이러니까 그림을 세밀하게 그리는 관점보다 이것을 어떻게 내가 이해했냐라고 하는 부분을 표현할까. 그게 추상이라는 거예요. 추상. 그러니까는 대상을 해체시켜버려. 그리고 그 본질이라고 생각하는 내 주관성을 그리는 거야. 이해가 되지? 그게 추상화야. 그래서 추상화는 저놈이 잘 그렸는지 못 그렸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정물에 대해서 대상을
묘사를 자세하게 하는 그림을 보면 야 저게 진짜 같다. 가짜 같다. 안 그러면 저게 잘못 그렸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데 추상화는 어쩌라고가 돼요. 어쩌라고가 돼. 똑같은 문제가 여기서도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어느 정도 단계까지 범위를 늘려놓으니까 그걸 사람들이 일반 사람은 못 따라가. 그러니까 한순간에 이걸 날려버리는 거예요. 언어라고 하는 거, 문자라고 하는 거는 다 쓸모가 없어. 근데 법장 선생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네가 교리적인 이해를 어느 정도 이상 충실히 할 수 있으면 번뇌는 사라지고 그런 걸로 인해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어.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게 상당 부분 설득력이 있는 얘기예요. 제가 얘기하지만 부처님도 제자들이 성문이지, 예, 그게 무슨 벽지부리 부처님 제자들은 아니거든. 벽지부리 명상하는 사람이고 성문은 많이 들어가지고 머리가 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 때도 지혜롭다 어쩐다. 그게 머리 튀었다는 얘기지, 직관이 생겨가지고 미래를 내다보고 그런 얘기가 아니거든.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딱 보면 깨달았다는 사람들 치고 그렇게 직관이 있는 사람이 없어요. 세상을 내다보고 탁탁탁 어떻게 할 수 있어? 하긴 뭐래. 제가 늘상 얘기하잖아요. 깨달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고 지금은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나 사실 어떻게 보면 일론 머스크나 안 그러면 제프 베조스 같은 사람이 우리나라에 몇 명만 나와주면 우리나라 전 국민이 먹고 살아. 그런 정도 식견이 있느냐? 식견이 내가 보기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근데 해령 스님은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게 너무 꽉 차서 인간이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런 일이 현재 최근에 있었어. 그게 스마트폰 사건이에요.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까지 제가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삼성폰을 사면 요만한 정도, 거의 한 1cm 정도의 그 설명서가 따라오는데 그게 10포인트도 아니고 글씨가 한 5포인트나 한 6포인트 정도 돼갖고 깨알 같은 게 요만큼이 오는데 인간이면 이걸 볼 수도 없고 읽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어. 기능이 너무너무 많은데 쓸 수가 없어. 거기다가 그걸 이해하고 또 추가하고 또 추가하고 또 추가하는 방식이 그 당시에 엔지니어들이 했던 방식이에요. 그리고 그걸 더 많이 했던 게 삼성이지. 그러니까 삼성이 밑에서 이렇게 따라지로 있다가 쭉쭉쭉 하면서 따라 올라오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노키아를 제끼네 어쩌네까지 턱밑까지 올라왔지. 그랬는데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 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이게 안 될 것 같아. 이건 생각을 바꿔서 완전히 판을 깨버리고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미나토로 계속 발전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타짜들이 미나토 타짜가 꽉 깔려 있어. 그래서 내가 진입을 하려니까 미나토로 갖고는 안 돼.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너무 힘들어해. 그러니까 어떻게 돼? 고스톱. 판을 바꿔야 된다. 이거는. 내가 다도가 내가 저렇게 하면 망할 거다. 계속 내가 한 20년 전부터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유가 뭐냐면 돈도 많이 들고 진입장벽이 너무 높아. 그렇게 되면 지그들 몇 놈끼리만 하다가 이게 말라 죽어요. 그 사람들이 죽거든. 나이 먹어가지고. 그러면 새로 들어오지는 못하고.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어느 순간에 그걸 팍 깨고 커피는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커피가 이긴 게 200원짜리 믹스커피에서부터 2만 원, 3만 원까지 어떤 거는 막 더 나가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먹어본 바로는 한 2, 3만 원 이상을 제가 먹어본 적이 없어요. 아마 더 있겠지. 내가 몰라서 그렇지. 예. 보통 호텔이나 이런 데 가면 한 2만 원 해요. 커피가. 그게 좀 짜증나지. 이씨, 왜 이게 이 값을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지. 우리 또 그런 거 있잖아. 커피는 향보다 달달해야 힘도 나고 당도 안 떨어지고 이런 생각도 또 있거든. 향은 개뿔이 무슨 놈의 향이야. 향 먹으면 건달이다. 건달이 식향이라고 향 좋아하면 건달이 되는 거야. 건달이. 이런 건달 같은 것들 이렇게. 근데 이제 그게 사람마다 다르고 문화마다 다른 거겠지. 판단 기준이. 예. 그래서 그래. 계란 동동 쌍화차를 먹던 시절에서부터 살아왔는데 갑자기 맹숭맹숭하게 향만 먹으라 하니 이게 인생인가 싶지.
왜냐하면 쌍화차도 그게 영양가도 많고 당도도 높은데 그게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서 계란 노른자까지 넣어서 먹었던 시절이었는데 거기서 생각하면 지금은 진짜 맹탕에다가 이것들이 향 좀 해가지고 주는 그런 세상이 됐으니까 참 세상이 진짜 엄청나게 바뀌었죠. 엄청나게 바뀌었어. 아니 내가 깜짝 놀랐어. 계란동동 쌍화차 우리는 어렸을 때 그걸 옆에서 아저씨들이 먹는 거 그걸 봤는데 요즘은 유튜브 같은 데 보니까 젊은 애들이 그런 희한한 음식이 있대? 이래서 먹는 거를 해요. 야, 이런 또라이 같은 음식이 있어? 이러면서 야 그러면 우리 아버지 세대들 또라이야. 내가 그런 거 먹는 거 많이 봤는데 그런 생각을 해보면 진짜 많이 바뀌었지. 그래서 상황들이 이게 그래 재밌어. 재밌어. 그래서 급격하게 바뀌고 있고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급격하게 바뀌고 있고 그 다음에 커피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다가 싼 데부터 비싼 것까지 해서 외연을 확 넓히고 진입장벽이 낮으니까 사람들이 한꺼번에 확 쓸려왔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세상에 우리나라 문화에서 이렇게 빨리 급변한 거는 처음일 거다. 뭐 아이스크림도 들어왔고 뭐 베스킨라빈스도 들어왔고 뭐 KFC도 들어왔고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이 정도 기간에 이렇게 퍼진 거는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은데. 커피 앞으로 뭐가 있을지는 내가 잘 모르겠지만 뭐 빵도 한때 퍼졌고 뭐 파리바게트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다 퍼졌는데 그 속도보다 압도적인 게 커피 아니에요? 야 이런데도 커피집이 있어라고 싶을 정도까지 골목에 들어와 있는데 지금? 그래서 그거는 뭐냐면 진입장벽 자체가 그게 굉장히 낮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차는 망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었고 그래서 어느 순간에 그걸 끊고 넘어가는 그리고 그 끊고 넘어가기 위해서는 그 안에 사실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 민중들의 쉬운 요구라는 게 있어야 돼요. 민중들의 쉬운 요구. 이건 더 이상 못 참겠어. 하지만 이거를 방법이 없는 거야. 사람들은. 그때 누군가 하나 던져주면. 그게 여기서 나온 거고 나중에 대승불교 나올 때도 똑같아요. 소승불교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대승불교도 그거를 쉬운 불교로다가 끊고 가는 거예요. 선종이 뭘 얘기했는데 선종이 가장 쉬운 불교예요. 그래서 해능은 일자무식이다라고 하는 걸 끊임없이 강조하고 그게 굉장히 특이한 거거든요. 야 우리 교조가 무식이야 까막눈이야 그걸 강조하는 해능이 글자를 알았어요. 처음에는 몰랐을지 몰라도 뒤에 알았던 사람이야. 근데 보통 그렇게 되면 내가 우리 아버지를 뭘 예를 들어서 뭘 이렇게 높여 안 그러면 우리 선생님을 높여 이러면 처음에는 무식했을지 몰라도 나중에는 그게 사람이 똑똑해졌으면 그 똑똑한 걸 기준으로 얘기를 하지. 어떤 놈이 야 그런 식으로 하면 이 세상에 문맹 아니었던 사람이 어딨어. 모든 사람은 다 문맹에서 시작하지. 나면서부터 글자를 알고 나오진 않을 거 아니야. 엄마 뱃속에서 양수로다가 내가 붓글씨를 연습해야겠다 이런 거 나온 놈은 없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희한한 거지. 왜냐하면 그거를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처음에 무식했더라도 나중에 교육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앞에 걸 강조하는 이유는 그만큼 선불교는 쉬워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리고 세수하다 코 만지기처럼 굉장히 쉬워라고 세수할 때는 코가 저절로 만져진다는 거. 근데 지금은 또 뭐냐면 이게 선은 최상승 근기만 하고 언어를 떠나 있기 때문에 너네는 말로 쥐 떠들면 안 돼. 뭐 이렇게 꼭 말 안 되는 놈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럼 설명을 해봐. 그러면 이건 설명할 수가 없대. 야 그건 개도해. 그런 식의 설명은 개도해. 하느님이 존재하는지 증명해봐. 하느님은 생각할 수가 없어. 야 그거 어디나 다 하는 거 아니야? 그런 거? 진리는 생각할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형태도 없고 모양도 없어. 그러면 존재하는지는 아니야? 존재하는 거는 가능해? 그렇게 가는 거지. 그래서 어느 정도 이상 어려워지면 쉬워지고 어느 정도 어려워지면 쉬워지고 이렇게 떨어뜨리는 문화가 있는 거거든요.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제 지금까지는 그나마 다행이지만 그리고 스마트폰이 쉬웠기 때문에 노인네들도 스마트폰을 쓸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점점 좀 어려워지고 아이폰 100이 돼가지고 막 이제 아이폰 10, 20, 30, 40, 100이라고 이제 또 복잡해지면 어떤 놈이 또 다른 스티브 잡스가 나와서 그건 개 쓰레기였어 이러면서 이제 또 나오겠지 누군가. 누가 나한테 그렇게 달아놨던데 저 사람은 말만 이쁘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야, 씨, 말을 이쁘게 안 하니까 네가 듣고 있는 거야. 말 이쁘게 하면 졸려서 못 들어. 말 이쁘게 하면 잔다니까. 내가 너 때문에 씨, 내가 말 이쁘게 안 하는 거야. 그래서 누군가가 또 나타나서 그걸 깨겠지. 그런 깨는 사람이 나오겠지. 그래서 이런 식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깨려고 하는 건 뭐냐면 저 바라문적인 것도 깨고 싶지만 여기서 핵심은 아공법유라는 부파불교, 쉽게 말해 소승불교예요. 아공법유를 주장했던 소승불교를 아공법공으로 깨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깨져버리면 모든 제법이 공이라는 것은 제법이 공이면 이건 전부 다 코드 번호일 수밖에 없으면 그것은 불생불멸,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생겨나는 것도 아니고 계속 그 안에서 흘러가는 거예요. 이 우주는 어떻게 되느냐?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소들이 분해됐다가 다시 모이면 또 다른 게 되는 거고 또 다른 게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누가 했어. 어떤 과학자가 되게 재밌는 얘기했어. 이 세상에 죽음은 없다. 죽음은 없지. 순환이지. 죽음은 없지. 왜냐하면 우주 전체의 총량은 똑같을 거 아니야. 여기서 생겼다 이렇게 했다. 뭐 풍선 밀어넣듯이 이렇게 가는 거 아니오. 그렇지 않을까? 야, 그거는 유사이래로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유사이래로 다 그랬어. 그래서 불생불멸이고 불구부정이야. 더럽고 깨끗한 것도 없어. 여기서 아이템이 집행검 2억짜리가 될 수도 있고 개쓰레기 그냥 받자마자 이건 뭐야 이렇게 바로 버리는 아이템일 수도 있어. 하지만 그 본질은 똑같지. 본질 숫자 조합이라는 건 똑같은 거야. 그래서 불구부정이야. 그리고 늘어나는 것도 없고 줄어드는 것도 없어. 우주의 총량이 늘어나냐 줄어드냐. 그 다음에 거기서 뭐가 그래서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내가 싫어하는 놈들 중에 그런 거 있거든. 뭐 자연을 보호해야 된다. 인간이 없어져, 네가 없어져 주는 게 자연을 보호하는 거라니까. 너만 사라지면 돼. 나무젓가락을 몇 개 쓰냐 안 쓰냐가 문제가 아니고 인간 자체가 사라지면 자연은 보호가 돼. 그리고 그 자연에 대한 개념도 두 가지가 있다는 거를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는 숲이 왜 자연이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숲과 산소가 자연이냐? 그건 네 생각이고 그건 철저하게 인간적 생각이에요. 지구는 유사이래로 불구덩이였었던 기간이 제일 길어. 그냥 용암이야. 용암 전체가. 나무 생긴 지도 얼마 안 됐어. 전체 지구 역사에서 보면. 근데 마치 나무가 자연인 것처럼 얘기를 해. 아니야. 지구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뭐 핵전쟁이 일어나면 뭐 인류가 다 뭐 파괴되고 뭐 저거. 그래도 지구는 아무 문제가 없다니까? 지구는 그냥 지구야. 그러니까 그걸 자연으로 볼 거냐? 그 불구덩이를 자연으로 볼 거냐? 지구의 본질은 뭐냐? 그 불구덩이가 만약에 지구의 본질이라 그러면 야 나무젓가락 몇 개 더 쓴다고 그래서 뭐가 달라질 게 뭐가 있어? 지구 기온이 1도 올라가면 인간이 지금 절단이 난다는 거거든요. 인류가. 인간이 절단이 나는 거야. 지구가 절단이 나는 게 아니고 지구는 올라가든 내려가든 별 관계가 없어요. 지구는. 지구는 어떻게 보면 인간들이 있어서 몸에 개미 붙어 있는 것처럼 간질간질 할 수도 있을 거야. 이 새끼들이 자꾸 뭐 땅을 파고 어쩌고 아유 씨. 여드름이지 여드름. 저거 확실히 짜버렸으면 좋겠구만.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 그래서 지구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말하면 인간을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왜 갑자기 테슬라 주가가 저렇게 올라가고 어떻게 저렇게 되느냐. 왜 갑자기 내연기관을 안 쓴다고 하느냐. 이 온도가 올라가는데 이거 올라가면 절단이 날 거래. 그러니까 다 죽기 싫으면 입 닥치고 돈이 얼마가 들든 이거를 갖다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전 세계에서 머리 좋은 사람들과 그 다음에 국가 수반들이 결의한 거거든. 알잖아.
그러니까 토요타가 1년에 1000만 대 이상을 파는데 토요타보다도 테슬라 도대체 몇 대 팔지도 못하는데 저게 더 값이 올라가는 게 미래는 저쪽이다. 전기차인가 봐. 이러면서 사람들이 저쪽으로 다 이렇게 막 쏟아져 가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정확하게 말하면 인간의 삶에서의 자연이라고 하는 부분이지 지구를 생각하는 자연은 아니에요. 야, 우주의 본질 자체가 그냥 불덩이야. 그렇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자연은 숲이어야 되고 산소여야 되고 그런 생각하면 안 돼. 지구가 불덩이였고 이산화탄소가 많았으니까 그걸 먹으려고 나무가 나왔겠지. 그리고 나무가 나오면서 산소량이 늘어나니까 그 산소를 먹는 우리 같은 인간이 나왔겠지. 이런 생명체가 나왔겠지. 산소를 에너지로 쓰는 놈들이 나왔겠지.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만약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고 그러면 또 이놈 죽고 저놈이 또 죽다고. 그러니까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인간이 자연이라고 자꾸 얘기하고 보호해야 된다는 게 사실은 자기 기준에서의 얘기인 거예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고양이 지 생각하는 정도 상황밖에는 안 된다라는 정도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판단이 중요한 거는 아니고 외부 판단을 이제 봤을 때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중불감은 이 본질 자체를 공으로 이해하면 모든 것에서 그럴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것은 그럴 수밖에 없어. 마치 우주가 지금 우리가 과학으로 봐도 우주에서 늘어나고 줄어드는 건 없어. 단지 풍선처럼 이쪽을 누르면 저쪽이 늘어나고 저쪽을 누르면 이쪽이 늘어나는 거지 전체는 똑같아. 그리고 불구부정, 더럽고 깨끗한 건 없어. 깨끗한 것도 환원되는 거고 더러운 것도 환원되는 거고 뭐 다 그렇지. 뭐 꽃은 안 시드나? 그리고 다 그런 거잖아. 이게 매트릭스의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면 더 그렇지. 그냥 그런 거지. 거기에 뭔 대단한 차이가 있어. 그리고 불생불멸이지. 그것은 생하는 것도 아니고 멸하는 것도 아니야. 그냥 순환하고 있는 거야. 끊임없이 이렇게 순환하는 거야. 이렇게 순환하는 거야. 기독교면 이제 난리 난다. 거기는 생멸이 있지. 그러니까 공이라는 어떤 특수한 게 있어서 그게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뭐 작동을 한다. 그게 아니야. 이 세계와 나의 본질이 그렇다. 그리고 그 본질이 그렇다는 걸 자각하면 그 자각하는 순간에 법장 스님 식으로 얘기하면 그 자각이 정확하게만 되면 이미 그 사람은 스스로 자유라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굳이 수행할 필요가 없대. 선에서도 사실은 그 얘기를 하거든요. 수행할 필요 결국은 수행 부정론까지 갑니다. 선이. 왜냐하면 수행을 해서 얻는 것은 결국은 또 다르게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근데 그런 건 제가 잘 안 가르쳐줘요. 이런 거 잘못 가르쳐주면 진짜 이상한 이런 얘기 듣다가 약간 똘틱한 사람들 나와. 이런 비밀들은 잘 안 가르쳐주는데 기본 원리는 아무튼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 반야신경에서 깨려고 하는 거는 부파불교에서 아공법유라고 하는 어떤 요소의 실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현상은 존재하지 않지만 현상은 가변적인 거지만 요소는 실체한다라고 하는 거를 깨려고 했다는 거. 깨려고 했다는 거. 그래서 이거를 대승시교라고 나중에 이렇게 교판에서는 분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대승 이제 여기서 현상들에서 이게 다 본질이 똑같다 그랬잖아요. 그럼 불생불멸이고 불구부정이고 부중불감하니까 요게 그리고 이렇게 흘러다니고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흘러다니는 걸 중심으로 해서 얘기를 하면 천태가 되고 화엄이 돼. 천태의 일념삼천, 삼재원용, 그 다음에 화엄에서 육상원용, 시편문 이런 식으로다가 이게 구조가 만들어진다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대승 원교라고 부르는 거고, 원만하게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어라고 하는 거고. 하지만 그 머리 아픈 거를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어? 그냥 한 방에 끊어버리고 일어나고. 애플의 스마트폰을 처음 받았을 때 사람들이 가장 놀랬던 게 나는 처음에 사지도 않았지만 몇 년 뒤에나 스마트폰을 썼으니까 사람들이 가장 놀랐던 게 뭐였냐면 핸드폰을 샀는데 핸드폰 뚜껑을 열고 나니까 케이스를 열고 나니까 그냥 알맹이만 있고 설명서가 없었다는 거지. 설명서가 없었다는 거지. 그전에는 그 핸드폰을 빼고 그 밑에 설명서가 이렇게 깔려 있었는데 이게 없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시작부터
이게 첫 판부터 장난질을 한 거지. 그래서 어느 순간에 그거를 깨고 또 다른 걸로 넘어가는 그거를 해능이 한 거예요. 해능 스님이. 그런데 이쪽도 결국 나중에는 어려워지고 이 부분을 사실 누군가가 또 깨고 나왔으면 불교가 동아시아에서 안 무너져요. 근데 더 이상의 그 새로운 버전, 그러니까 1편, 2편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1, 2, 3, 4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어느 순간에 이걸 깨고 또 다른 버전으로 확 넘어가야 돼. 그러니까 스마트폰으로 얘기하면 갤럭시든 아이폰이든 뭐 1, 2, 3, 4, 5, 6, 7, 8, 9, 10 뭐 넘버는 뭐 어떻게 하든 관계없어. 지금 뭐 갤럭시처럼 20 뭐 이렇게 하든 100으로 가든 관계는 없어. 하지만 그 흐름이 아니고 그 흐름과는 또 다른 흐름. 어느 정도 사람들이 이게 좀 피곤한 것 같은데 야씨 이거 점점 복잡해지는데 어려워지는데 할 때 어떤 놈이 그걸 팍 깨고 나오면 그러면 한 단계씩 쫙쫙 올라가. 쫙쫙 올라가. 그러니까 요즘 나온 거는 그거 있지. 뭐 토스라든지 안 그러면 이렇게 계좌이체 할 때 우리가 너무 짜증이 났대. 공인인증서를 넣고 여러분 식으로 하면 뭘 들고 다녀야 되냐면 요 카드 같은 걸 하나를 들고 다녀야 되고 번호 쭉 써 있는 거 있잖아. 30개 번호 쭉 써 있는 거 그거 들고 다녀야 되고 어떤 때는 뭐도 들고 다니냐면 그 돈을 좀 많이 이체하려면 USB를 하나 들고 다녀요. 그 공인인증서. 그래서 그걸 넣고 USB 넣고 그다음에 번호 넣고 뭐 이렇게 했잖아.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가장 나도 그 경험을 몇 번 했다니까. 짜증이 나가지고 그게 뭐냐면 내 건데 분명히 내 건데 기억이 잘 안 나거나 아니면 내가 이걸 뭘 키를 잘못 눌러가지고 몇 번 이상 잘못해서 은행으로 오세요. 정지. 미쳐 죽지. 이런 또라이 같은 일이 있나 싶을 정도로. 그런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은행은 너무 시스템이 복잡하기 때문에 그것을 다 충족시켜주지 않으면 은행 업무가 안 된대. 은행 같은 데가 뚫리면 안 되지. 은행 국가 이런 데는 뚫리면 안 되지. 그냥 딱 생각해봐도. 그러니까 당연히 복잡하게 만들 수밖에 없지. 그런데 그거를 굳이 그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대. 어떤 놈이 마치 뭐하고 똑같으냐면 우리 어렸을 때 저거 있었어요. 그 보증이라는 개념이 있었잖아. 그래갖고 이게 보증 잘못 쓰면 집이 날라가고 막 서로 안 서주고 보증 쓰다가 이제 절단 난다 뭐 이래가지고 다 알잖아. 그러니까 나중에 뭐가 생겼냐? 보증보험이라는 게 생겼어. 아니 보험료를 내고 띄어먹고 도망가는 놈도 있겠지. 도망가는 건 손비 처리해서 해두고 보험도 똑같은 거 아니요. 사고 안 나면 내가 먹는 거고 사고 나면 내가 물어주는 거고 물어주는데 사고 안 났을 때 세이브한 걸 가지고 털어 넣어주는 거고 아니 그런 구조잖아. 신용카드도 똑같은 거거든. 신용카드 똑같은 거 수수료 띄어가지고 내가 얼마 먹고 그 다음에 그거 띄어먹고 도망가는 놈도 있거든. 카드 배째라도 있어. 돈 쓰고 야씨 신용불량 나 배째 이러면 어쩔 거야. 그 사람을 뭐 잡아다가 팰 수도 없는 거고 뭐 사법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요. 그런데 그 수수료 비율을 더 높일 수만 있으면 그걸 충당하고 남는 거지. 그게 보험사가 돈 버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보험으로 해결이 된 거지. 그러니까 실제로 보증이라는 개념이 사라진 게 아니고 보험으로 처리가 되니까 훨씬 쉬워진 거야. 은행 업무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그 은행을 꼭 은행하고만 할 필요가 없고 그 중간에 이렇게 보험 비슷한 놈이 한 놈만 있으면 되는 거야. 그게 그 중간 회사들이에요. 그 중간 회사들이 그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한테 대단한 수수료도 안 받는데 시장을 지배하면 광고로 지금은 돈을 벌기 때문에 굳이 돈을 안 벌어도 되는 거지. 거기서 수수료를 뛸 필요가 없는 거지. 카드 회사도 어떻게 보면 카드 회사도 저 가맹점 수수료 안 띄는 카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광고료로다가 조진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그걸 누가 아이디어를 쓰면 내가 보기에는 이거는 재벌될 겁니다. 그러니까는 수수료 없는 카드. 그게 말이 되느냐? 야 세상에 무슨 그걸 손실 비용이 발생하는데 그걸 왜 어떻게 그게 가능해? 가능하죠. 요즘은 가능하죠. 시장을 어느 정도 이상 장악해가지고 그냥 거기서 광고만 붙여가지고 계속 그 광고비로다가 땡겨버리면 되지. 그게 유튜브라든지 뭐 큰 회사들이 아니 구글도 그렇고 네이버나 다 그런 거지. 걔네가 무슨 우리한테 돈 받는 거 없잖아. 광고를 내는 놈한테 돈을 받는 거지.
아니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게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나는 그런 카드가 나올 거라고 생각해. 수수료 없는 카드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 어떤 놈이 또 그 생각을 할 거야. 나처럼. 그놈은 자본만 어느 정도 이상 있으면 내가 보기에는 충분히 가능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체하는 것도 쉬워지는 게 이런 일종의 중간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직거래하는 게 아니야. 더 이상 은행하고 직거래하면 머리가 아프지. 계속 걔네가 원하는 걸 다 해줘야 돼. 근데 이런 놈들이 대신 해주면 중간 단계에서 해주는 놈이 있으면 우리는 쉽죠. 그래서 뭔가 하나가 이렇게 딱 업그레이드 될 때는 이런 놈들이 하나씩 나와줘야 돼. 그리고 한 놈만 나오면 그게 확 퍼진다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그런 얘기 해줬잖아요. 카카오뱅크가 나오는 바람에 우리가 송금하기도 편고 이게 은행이 업무가 훨씬 편해졌다. 한 놈만 나오면 거기다 못 맞추면 그놈들은 다 이제 삭제되는 거야. 삭제되는 거야. 그래서 불교도 사실 안타까운 게 중국에서 선불교 이후에 한두 번만 이렇게 쳐줬으면 이거 절대 안 무너집니다. 근데 한 번이라도 쳤으면 유교에 앉아. 유교는 쳤어. 그거를. 그 업데이트 된 게 신유교라고 하는 거야. 유교에서 신유교로 업데이트가 된 거야. 근데 불교는 선불교 이후로는 이 해능 이후로는 업데이트가 안 됐어. 그 얘기는 뭐냐? 한 1300년 동안 업데이트가 안 된 거예요. 업데이트 안 되면 프로그램이 돌아가. 야, 스마트폰을 계속 이게 프로그램이 업데이트가 되잖아. 업데이트 안 하고 써봐. 이게 돌아가나? 한 5년만 돼도 안 돌아갈걸? 똑같은 상황에 봉착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이게 업데이트가 안 돼서 안 돌아가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약을 파냐면 심오해서 라고 약을 파는 거예요. 심오한 게 아니고 정확하게 말하면 네가 무식한 거야. 네가 무식한 거야. 그리고 보편성을 잃어버리면 종교고 뭐고 다 나발이고 다 날아가는 거야. 네.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맞춰야 되는 게 아니고 살려고 하는 놈이 세상에 맞춰야 돼. 그걸 못 맞추면 한국 다도같이 되는 거예요. 한국 다도같이 되는 거예요. 지그들은 자존심도 있고 굉장히 멋있어. 뽀대를 내. 하지만 그 밑에가 없다. 뿌리가 없다. 뿌리 다 죽었다. 그래서 이런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사리자, 시, 제법, 공상,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중, 불감까지. 그리고 이거를 이해하는 방식은 뭐 매트리스 같은 생각 아니면 꿈 같은 생각으로도 이해가 가능하고 그럼 지금 현재는 현대 과학으로도 이해가 가능해요. 모든 것은 다 쪼개고 나면 실제로는 진짜 이 허공하고 실체 차이가 없지. 다 쪼개지니까. 지금은 다 쪼개지니까. 그래서 그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고 다음 시간에 공중무색 무수상행식 아직도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죠. 색수상행식 얘기가 또 나와. 그 다음에 안이비설신의 색성향 미촉법. 이건 이제 12초로. 그러니까 5원 좀 더 얘기하고 그 다음에 12초로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반야심경 얘기는 지금 지난번에 이어서 무수상행식, 무안이비설신의 무색성향 미촉법 하는 거를 해보겠습니다. 이거 다 합쳐봐야 지금 여기 쓴 요게 답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가는 거냐면 이무소득고까지, 이무소득고까지 이렇게 해서 반야심경 두 번째 단락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사실 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앞에는 뭐가 있었냐면 지금 이렇게 보면 시제법공상,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중불감. 그러니까 공이라고 하는 거는 실체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체가 없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실체는 없고 작용은 있다. 마치 꿈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이 현상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본질적인 어떤 원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세계는 꿈과 같은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꿈에 해당하는 게 공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는
현상적인 여러 가지가 존재하는 거죠. 뭐 사람도 있고 집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차도 있고 뭐 나무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는 공간도 있고 이 공이 아닙니다. 이 공이 아니에요. 이거는 상대적인 거고 이거는 본질적인 거예요. 마치 꿈속 안에 그러한 현상들이 다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있고 없고 변화하고 변화하지 않는 걸 다 떠나서 이걸 관통하고 있는 게 공이야. 그러니까 영화 매트릭스를 보면 그 안에서 무슨 사건이 벌어지든지 그거는 다 어떻게 보면 시뮬레이션인 거야. 숫자 코드인 거야. 그래서 매트릭스 영화를 보면 맨 처음 시작하고 끝날 때 이렇게 숫자들이 쫙 내려가는 게 실제로는 그 숫자가 우리가 인식하는 거는 그 숫자가 존재하는 거고 걔네들이 볼 때는 그 현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걸 안 해보셔서 잘 모르시는데 게임을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애들이 하고 있는 게임이 실제로는 그게 게임 안에서 뭐 캐릭터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어떤 놈을 쳐 죽이고 때리고 뭐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걸 프로그램 안에서 보면 그냥 숫자들이 쫙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숫자들이 흘러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리니지라고 하는 게임이야. 리니지 불가사의한 게임입니다. 세상에 뭐 이런 게임이 있나 싶은 그 리니지 게임 하나를 만들어서 그 만드는 사람은 재벌이 됐어요. 그리고 이런 코로나 상황이 돼서 집에만 있으니까 그게 아저씨용 게임이에요. 애들이 하는 게임이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 많이 지르는 사람이 수억을 갖다 넣어. 두당 수억을 넣어. 그래서 그게 매출이 수천억 이상이 나오는 거예요. 순수익이 수천억 이상이 나오는 거예요. 불가사의합니다. 사람이 그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남자들 심리는 좀 다른 거거든요. 그거 되게 재밌어. 근데 좀 이따 얘기하고 거기 그 안에서 예를 들어서 칼이 두 자루가 있는 거야. 하나는 그냥 일반 허접구리한 칼. 그거는 그냥 아무 데서나 다 구할 수 있는 그냥 허접구리한 칼이야. 허접은 칼. 그리고 하나는 진병황의 집행검 같이 뭐 예를 들어서 한 3, 4억 해. 아니 우리 돈으로 3, 4억이에요. 현실 돈으로. 그게 그렇게 거래가 돼. 3, 4억짜리가 거래가 돼. 차도 진짜 비싼 차지. 그리고 이런 시골에는 아파트 한 채 값이지. 그게 그 안에 있는 칼이야. 근데 그 두 개를 요거는 이제 뭐 거저줘도 안 갖는 거고 그냥 굴러다니는 거고 발에 채이는 거고 이거는 3, 4억짜리야. 하지만 그 본질을 보면 실제로는 이것도 숫자 코드고 바코드 같은 어떤 숫자 코드고 이것도 숫자 코드인 거야. 이해가 됩니까? 그 숫자 코드라는 게 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숫자 코드를 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현상과 그 다음에 그 공간 이런 게 공이 아니에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도 이걸 굉장히 어려워했어요. 이 개념을 굉장히 지금은 이게 설명하기가 좀 편해서 지금 쉬워진 거고 중국 사람들은 이런 개념을 처음 만났을 때 유무에 있고 없고 유무의 개념에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는 이 공간은 공이고 이거는 실제고 이것에 상대하는 이것.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오래 가면 자 여기는 나무고 이거는 도자기야. 그러면 이거를 그냥 이 상태로 그대로 냅두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것도 나중에 풍화작용해서 삭을 거고 이것도 삭을 거야. 그런데 그냥 생각해 봐도 이게 더 빨리 삭을 거고 이건 그냥 나무고 이거는 도자기로 해갖고 유약이 처리가 된 거니까 얘가 예를 들어서 100년 있으면 거의 다 삭아서 없어질 거예요 라고 하면 얘는 200년 300년이 가겠지. 아니면 그 이상이 갈 수도 있지. 노출된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아니 그렇게 가지 않겠어요? 그리고 1000년 2000년 가면 뭐 삭겠지. 화강암도 통일신라 시대 때 경주 남산에 새긴 화강암도 다 삭아가는데 뭐 그렇게 다 삭아서 없어지겠지.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지금은 존재하지만 그렇게 없어지는 거를 공이라고 한다. 그리고 계속 지금도 조금씩 없어지고 있는 거지. 삭아가고 있는 거지. 우리도 삭아가고 있잖아. 우리는 얘네보다 더 단단하지 않기 때문에 더 빨리 삭아가고 있는 거고. 아니 맞잖아요. 여러분들
훅 갔다니까요. 저도 가고 여러분도 가고 에브리바디 다 가고 있죠. 그래서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가는 거는 서로 가기 때문에 잘 못 느껴지는데 애들 보면 우리가 가고 있다는 걸 느낀다. 그러니까 애들이 뭐 큰 애들 말고 진짜 애들, 이렇게 조만한 애들, 태어나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 이렇게 성장하는 걸 보면 야, 우리가 이렇게 훅 가고 있구나 라는 게 느껴지지. 다 가는 사람들끼리만 있으니까 가는지도 모르는 거고. 자, 봐봐. 그러면 내가 얘네들보다는 빨리 가고, 그 다음에 내 다음에는 얘일 거고, 얘 다음에 얘일 거고, 하지만 우리는 다 지금도 가고 있지. 그러니까 이것이 다 사라진 걸 공이라고 하느냐? 그게 아니고, 그거는 공이 아니고, 그러면 지금 가고 있는 그 순간도 공이라고 하느냐? 그건 아니야. 그런 건 다 무개념이야. 공은 그냥 본질적으로 다 이게 별 볼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대등하게 얘랑 공간이랑 그 다음에 2억, 2, 3억짜리나 이거나 다 똑같은 거예요. 왜? 그건 꿈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 게임 안에 있는 거는 로그아웃하고 나오면 끝나는 거예요. 로그아웃하고 나오면.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공은 이 안에 있는 개념이 아니고 이 전체를 나타내는 개념. 전체를 나타내는 개념. 이것은 이 안에서는 이 사람이 왕이 되든 거지가 되든 뭐가 되든 아무 문제가 없이 다 공이야. 공인 거야. 그래서 이것의 균질화라고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것의 실체를 한번 보면 모든 차별을 떠나는 거지. 그래서 생도 없고 멸도 없고 불생불멸이고 더러운 것도 없고 깨끗한 것도 없고 부구부정이고 불구부정이고 그 다음에 늘어나는 것도 없고 줄어드는 것도 없고 꿈속에서 돈을 더 벌고 그 다음에 뭐 성장하고 내가 어렸을 때 성장하고 그게 무슨 대단한 의미가 있겠냐는 거지. 본질에서 보면 이걸 잘 이해해야 돼요. 왜냐하면 본질에서 봤을 때 의미가 없다는 거지 현상에서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제 가장 답답한 사람들이 그게 이제 수행하고 이런 사람들의 그런 사람 굉장히 많아요. 본질과 현상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늘상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잘 살으라는 거예요. 그거는 거기에는 지정신 차리고 살으라는 의미도 있지만 돈 많이 벌고 잘 살으라고 하는 의미가 100% 존재합니다. 왜? 잘 살아야 돈도 많고 사람이 형편이 여유로워야 그거는 저는 100% 동의해요. 사람이 너그러워져. 너그러워지고 그 다음에 마음이 편해. 그러니까 전에 신라호텔 저 사건이 굉장히 있었잖아요. 그 이부진 씨가 그 회장이잖아요. 사장인지 회장인지 난 잘 모르겠는데 뭐 아무튼 뭐 대표잖아요. 근데 거기에 택시기사가 신라호텔 문을 후진을 잘못해서 이렇게 박아가지고 거의 1억 얼마인가에 그걸 손해를 입혔을 때 그걸 회사 돈으로 털었어. 자기 돈도 아니야. 근데 그게 미담으로 나오는 거야. 근데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1억 이상의 손실을 봤어. 내가 가게 하나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누가 택시가 들어와갖고 내 가게를 받아서 내가 영업 손실이 엄청나고 이거 인테리어 다시 해야 되고 이런 손실을 입었어. 이거 치명적 타격이에요. 이거 참을 수 없지.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냥 웃으면서 넘어갈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지하철을 타다가 신발이 밟혔어.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어.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어. 하지만 내가 가게 하나 꼴랑 유지해가지고 이거를 먹고 살고 있는데 우리 집안 식구 전체가 지금 먹고 살고 있는데 그거를 갖다 박아가지고 내가 지금 당장 골치 아파지게 된 거야. 소송 들어가지. 합의가 되면 모르지만 합의 안 되면 바로 소송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더 나쁜 사람이고 저 사람이 더 좋은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환경이 그 사람을 나쁘게 만들고 그 환경이 그 사람을 편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편안하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인간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그러한 현상적인 부분에 있어서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큽니다.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여기서도 잘 봐야 될 게 이거는 본질적으로 전체가 공이라는 얘기고 이 현상에서 차이가 없다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방금 제가 얘기했잖아요. 나라고 하는 사람하고 이부진 씨 같은 사람하고 같은 인간이지. 뭔 차이가 있겠어. 하지만 나한테 만약에 1억 5천의 데미지를 누가 줬어. 야, 그러면 못 참지. 수행은 투쟁이야. 이렇게 나오겠지. 참는 게 미덕은 아니다. 무언가를 가르쳐야 된다. 저 사람에게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당위성을 세우고 나오겠지.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시장이나 어디 이렇게 마트나 이렇게 가가지고 그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한 1, 2천 원짜리를 속였어. 먹고 살기 힘드니까 저런갑다. 이러고 넘어갈 수도 있잖아. 그 정도는 우리가 그런 걸 가지고 막 따지진 않잖아. 물론 잔 걸로 기분 상할 때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운전면허가 없어요. 택시를 많이 타는데 택시 타면 무슨 일이 있냐면 목적지나 얘기하고 문이나 닫고 누르면 될 건데 시작하자 문 열자마자 누르는 사람이 있어. 그거 차이도 없어. 내가 보기에는 거의 차이가 없는데 기분이가 나빠. 아니 그게 뭔 대단한 차이가 나겠어. 그래봐야 그게 몇 초 차이인데 다 해봐야 한 20초 차이 나는데 그걸로 물론 그게 딱 결정적인 때 걸려서 한 120원인가 얼마 더 나갈 수도 있겠지. 하지만 그게 희한하게 기분이 나빠. 그러니까 타고 어디 갑니다 라고 해서 오케이 하고 난 뒤에 누르면 기분이 안 나쁜데 타자마자 차라리 누가 한 1, 2만 원 속이더라도 그거보다 오히려 그게 아마 우리 같은 사람의 한계지 싶어. 그러니까 환경이 안 좋았지. 환경이 안 좋았지. 자가용 타는 사람은 그걸 몰랐겠지. 그렇게 누르는지 저렇게 누르는지 지가 알게 뭐야. 평생 자가용만 탄 사람은 택시비가 얼마인지도 모를걸. 근데 나도 택시비가 얼마인지를 몰라. 택시를 그렇게 많이 타도 요즘은 돈을 안 내니까. 돈을 내는 게 아니고 전부 그냥 카드로 하니까 저같이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사람도 실제로 모르긴 하는데 아무튼 그런 거죠.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이게 요 안에서 후덕하고 좋고 어쩌고 이런 것들은 대부분 이 안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게 본질은 아니야. 본질은 그런 재벌도 인간이고 나도 인간이고 그 본질에서는 다 공이야. 결국은 다 똑같은 상황인 거고 하지만 이 현상적 차이는 분명하게 인지해야 돼. 그리고 현상적 차이에서 성공하는 게 그게 꿈으로 얘기하면 똑같은 꿈을 꿔도 악몽과 길몽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그게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발전력이 없어. 그리고 불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 네가 본질이 이렇다는 걸 이해하고 그 다음에 노력해서 최선의 조건을 잡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불교를 보통은 아까 제가 설명한 것처럼 이런 거 사가고 있다. 그 다음에 이것이 나중에 없어진다. 전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걸 공이라고 자꾸 생각해요. 이런 건 공이 아닙니다. 이런 건 무라고 하는 거예요. 무로 돌아가고, 우리도 무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공이라고 하는 건 내가 태어날 때도 내가 공이었었고 내가 사가서 가고 지금 죽고 나중에는 아무것도 없어져도 공인 거예요. 그거는 안 변해요. 이거는. 그래서 불생불멸이야. 얘는 불생불멸이 아니지. 생하고 반드시 생자필멸이지. 이런 것도 생자필멸인 거예요. 언젠가는. 아니 맞잖아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잘 이해해야 돼요. 이 공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 공이라는 거는 요 꿈은 공이다. 요 개념. 이게 공 개념인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서 상대적이고 삭고 그 다음에 발생하고 생장, 수장 그 다음에 생주이멸하는 것들은 다 공의 개념이 아니에요. 이거는 현상의 개념. 그리고 이 현상에서 분명히 중요한 거는 성공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가치하고 이런 모든 현상은 무가치하고 본질만 우월해라고 말하는 게 소승불교. 그래서 걔네는 현실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현실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보살이라든지 이런 대승불교는 네가 지금 이 현상 속에서도 잘 살고 재밌게 살고 좋은 꿈을 꾸고
하지만 그 본질 자체도 네가 한 단계 높은 곳에서 볼 수 있어서 집착하지 않는, 그래서 무집착이라고 하는 개념인 거예요. 저게 무집착, 무주처. 머물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언제나 흘러가면서 거기서 재밌게 살면, 재밌게 행복하게 기쁘게 살면 돼. 그렇게 되면 깨고 싶으면 깨는 거고 깨기 싫으면 그냥 그 안에서도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매트릭스라는 영화에서 네오는 꼭 그걸 깨려고 했지만 굳이 그걸 깰 필요가 있을까? 깨지 않는 게 편한 사람들도 존재하는데, 소승불교에서 아라한들은 너네는 지금 네가 좋은 일을 하든 나쁜 일을 하든 네가 재벌이든 아니든 너네는 다 어차피 이거는 꿈이기 때문에 쓰레기야. 그것을 각성해 라고 말하는 거고, 그래서 빨리 빠져나와 라고 말하는 거고, 대승불교에서는 너네가 무슨 일을 하든 그것은 나름의 보람이 있고 가치가 있어. 그래서 너네가 행복한 거를 이 안에서 또 찾아봐. 물론 본질적 행복은 이 안에 여기에 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연극이나 영화 얘기하잖아요. 그런 걸 생각을 해보세요. 연극이나 영화를 보면 결국 그것은 허상이기 때문에, 연극이 뭐 1시간짜리고 영화가 1시간짜리라고 가정을 해봐. 그럼 1시간 뒤에는 결국 사람들은 다 깨는 거야. 잠시 그 안에 몰입했다가 빠져나오는 거죠. 드라마도 그런 거고 다 마찬가지잖아. 그러면 배우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야, 어차피 1시간짜리인데 연기를 그렇게 죽자고 할 필요가 있냐? 좀 편하게 하면 괜찮은 거 아니야? 그럼 골로 가는 거예요. 관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돈을 주고 안 그러면 무슨 뭐 TV 프로를 틀어놓고 이렇게 딱 보고 있는데 어차피 1시간 뒤면 저건 뭐 다 설마 주인공이 죽겠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재미가 없지. 주인공이 죽을 것처럼 저러면 거기에 동의를 해야 재미가 있는 게 아니요? 어차피 주인공은 안 죽어. 아니 맞잖아. 그러니까 저도 영화 대본 뭐 이런 걸 좀 써보려고 이렇게 누구 감독, 저 제작자를 만나니까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내가 비극적인 거를 이렇게 좀 써볼까 이랬더니 그렇게 하지 말래. 사람들은 비극 속에 살지는 모르지만 그 현실을 반영하는 걸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끝나는 걸 원치 않는데. 그러니까 나는 그렇지 않더라도 그럴 것을 한 번 더 보고 싶지는 않은 거야, 내 모습을. 그래서 그냥 해피엔딩, 말이 안 되더라도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걸 선호한대. 그래서 장사가 안 된대, 그렇게 끝내면. 그건 제작자 입장이에요. 근데 맞는 것 같아. 들어보니까 설득력이 있어. 어차피 뭐 예술이고 지랄이고 다 필요 없고 현실에서 먹혀야 돼. 어느 정도 이상 먹혀야 되거든. 그래서 그런 것 같아. 그런 것 같아. 그래서 현실에서도 아무튼 즐겁게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영화나 드라마를 찍는 사람도 거기에 몰입해야 되는 거고, 현실에 있는 그걸 보는 사람도 몰입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그 몰입 속에서 내가 행복을 느끼는 거지. 자꾸 삐딱하게 야 그거 봐서 뭐하냐, 뭐 그 재미도 없고, 아이고 씨, 그 야르는 사람 있어요. 굉장히 아니 누가 그걸 모르나? 자기만 아나? 하지만 그렇게 하면서 기쁨을 누리는 거, 이게 현상적인 거예요. 그게 보살의 삶이에요. 그래서 보살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문제가 되고 어쩌고 고통을 받고 있어 누군가가. 그러면 네가 깨어나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본질은 이런데 그 본질의 에너지를 가지고 그 사람을 구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관세음 보살 같은 양반은 이쪽 안에 있으면서 이쪽의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안에서 문제가 있으면 구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다 꿈이라고 생각해봐. 근데 누가 너무너무 힘들게 지금 살고 있는 거야. 근데 나는 꿈이라는 걸 각성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변화시켜 줄 수 있어. 내 에너지로 변화시켜 줄 수 있어. 근데 그 사람이 고통스러울 때 어차피 꿈인데 네가 야 고통스럽게 죽나, 네가 재벌로 죽나, 어차피 똑같은 거야. 이렇게 하면 소송. 하지만 지금 그 자체에서 고통을 여의는 것도 또한 가치가 있어 라고 말하면 대승불교예요. 그게 보살주의예요. 그리고 그렇게 가장 많은 오지랖을 발현시키는 게 관세음보살이에요. 관세음보살.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건 지금 오늘 얘기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거기서 이 다음에 나오는 게 5인 12처 18개 12연기 사성제예요. 5인 12처 18개 12연기 사성제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늘상 반야신경은 축약된 거라서 전체가 나오는 게 아니고 대반야경이라고 하는 600권짜리 풀 버전을 보면 하나하나 요 항목이 5개니까 5원이고 12개니까 12처고 18개니까 이게 사람이 어떻게 감각을 느끼느냐 인식하느냐에 대한 패턴이에요. 인식 패턴들을 옛날 인도 사람들이 규정해 놓은 거 그렇게 대단할 게 있느냐?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대단할 거 없습니다. 저런 거는 뭐 그렇게까지 대단할 게 없어. 그리고 이거는 시간적으로 12개로다가 이렇게 구분해 놓은 거. 이거는 전체 구조를 나타내 놓는 거예요. 원리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게 아니고 이게 개수가 몇 개냐, 어떤 구조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러한 현상적인 것들 자체를 넘어서는 본질에 공이 있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이 반야신경이고 600권짜리 풀 버전에서는 요 항목들 전체를 요의 숫자를 더하면 몇이냐면 20, 30, 35, 40, 51이네. 51가지를 일일이 대입을 해줘. 공과 이 51가지를 전체를 대입을 해줘. 공과 51을. 근데 여기서는 그걸 다 하면 이게 너무너무 길어져. 그러니까 그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색수상행식의 색이거든. 그러니까 색 하나만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색뿌리공, 공부리색, 색즉시공, 공즉시색. 시고 공중무색. 시고 공중무색. 그러니까 색 하나만 딱 하고 나머지는 이하 등등. 이렇게. 우리도 상 같은 거 여러분 상 못 받아봤죠? 이게 비유가 적절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게 상 못 받아본 사람 모르는데 그냥 졸업장 받았다고 생각해봐. 졸업장 받으면 뭐가 있냐면 학교에 졸업을 하는데 3,000명이 졸업을 해. 뭐 예를 들어 1,000명이 졸업을 해. 그러면 보통 어떻게 하냐면 저희 어렸을 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남자 여자 대표 한 명씩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찾아가는 거요. 아니면 선생님이 그냥 부르고 각 반에서 주든지 전체 식을 할 때는 대표 한 명씩. 여러분 때는 혹시 남자만 한 거 아니요? 남자애가 한 명 한 거 아니야? 남자 여자 다 했어요? 옛날에는 남자 한 명 했을 것 같아요. 남자 하나가 대표성을 뒤지는 거고 그나마 남자 여자를 이렇게 대등하게 보는 관점이 좀 생긴 뒤에 남자 여자가 같이 이렇게. 그런데 꼭 순서는 남자를 먼저 주고 여자를 줘. 이래도. 아니 그렇다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하동문이요. 표창장을 줄 때도 맨 첫 번째 사람은 읽어주고 그 다음에는 이하동문이요. 이름만 바꿔줘. 그래서 51개를 더 많아요. 진짜 600권짜리에는 더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첫 번째 거 하나를 해주고 나머지를 전부 그냥 이하동문으로 처리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리고 이런 항목들이 이렇게 자기가 인식하거나 세상을 보거나 이런 관점들에 대한 문제들이거든요. 세상을 어떻게 볼 거냐. 뭐 진화론으로 볼 거냐, 뭐 예를 들면 창조론으로 볼 거냐, 뭐 그다음에 분석적으로 볼 거냐, 인식론으로 볼 거냐, 아니면 뭐 연기론으로 볼 거냐, 뭐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봐. 그런 식의 것들을 쭉 제시를 해주고 결국 그런 것들은 전부 다 공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작용이야.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거는 이 반야신경에서 나오는 거는 이렇게 5가지예요. 이 5가지는 뭐냐면 이 반야신경이 언제 만들어지는 거냐면 기원 후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기원 전후에 반야 사상이 만들어지고 이 공이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이 나오게 되는 거고 이 공과 같이 나오는 게 0이라고 그랬잖아요. 숫자 0. 그렇게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반야신경 그게 너무 방대해지니까 계속 말이 늘어나니까 그걸 다시 축약시키는 거거든요. 이 작업은 전 세계적으로 어디서든 일어나요. 어디서든 일어나.
투지폰 예전에 그 스마트폰 나오기 전에 그 피처폰 이런 거 나왔을 때 그게 계속 복잡해지니까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줄이는 거고, 불교 안에서도 교종이 계속 공부하면서 점점 책이 많아서 나중엔 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뭐 팔만대장경 같은 거 누가 저걸 보려고 하겠어? 볼 수가 없어.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어떻게 돼? 팔만대장경을 한자로 줄이면 네 마음 심자라더라. 이렇게 약을 파는 거예요. 그러면서 줄여서 나오는 거예요. 줄이는 버전들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 복잡하니까. 압착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걸 딱 압착을 했는데 그 압착하는 과정에서 진짜 풀 버전에는 이거 말고 더 많아요. 뭐 30주로 도품 이런 게 다 나오거든요. 다 빠지고 요 5개가 나온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기원 후에 불교에서 가장 주류는 요 5개였구나라는 걸. 그러니까 왕중왕만 뽑아놓은 거야. 그래서 뭐 남방불교에서 뭐 4념처 수행을 하고 어쩌고 그게 뭐 부처님의 뭐 핵심이고 말 같지도 않은 거예요. 이 안에서 못 들어갔다는 건 그때 벌써 밀린 거예요. 뭔 얘기를 하냐면 우리나라의 코스피 주식에 거기 돈 많은 놈들이 다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뭘 뽑냐면 뭐 10대 재벌 뭐 이런 걸 뽑거든요. 안 그러면 뭐 우리나라 시총으로 해가지고 뭐 1위 삼성전자, 2위 하이닉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몇 개까지 딱 뭐 롯데나 LG까지 딱 끊으면 그렇게 들어가는 데가 어떻게 보면 최고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정경련 의장 뭐 이런 거 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전체를 리드하는 거고, 나머지 기업들은 그 코스피에 있어도 뭐 한 100위, 뭐 200위 이런 거 있으면 그냥 저기 존재하나? 뭐 이렇게 들어도 우리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주식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주식을 사러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누가 권유를 하는 거야. 그 직원이 무슨 이런 기업이 있는데요. 그러면 딱 들었는데 그런 기업이 있었나? 뭐 하는 기업인지 모르는 유망주래. 몰라. 우리는 왜냐면 그냥 그런 거 전문적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들어본 거밖에 모르거든.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여기에 못 들어갔다는 건 뭐냐면 찌리하다는 얘기예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 당시 관점에서는 요 반야신경이 만들어질 때 관점에서는 주류가 아닌 거예요. 여기서 이탈한 거는. 주류는 여기에 다 나온 거야. 이게 굉장히 중요해. 이게 굉장히 중요해.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이거는 불교적인 건 아니고 불교 이전부터 있었던 거고 이거는 불교적인 거예요. 이거는 불교에서 만든 그런데 이것과 관련된 수행법이라고 하는 개념이 지금 모르겠는 거야, 정확하게. 그래서 저 남방 사람들이 자꾸 뭐 사념천에 뭐 윗바사난에 어떤 쓸데없는 얘기들을 자꾸 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자기네들도 뒤끝이 캥기니까 사성제와 관련된 거다. 이렇게 이제 약을 파는 거야. 약을 파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정통은 끊어졌고 지차가 정통이라고 이제 우기는 거지. 우기는 거지. 그래서 이런 문헌들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건 후대의 문헌이니까 안 중요한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 당시의 실체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그 당시 주류, 그 다음에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정확한 문헌이에요. 만약에 이때 윗바사나가 안 그러면 무슨 뭐 사념초가 중요한 책이었었어요. 들어와 있어야 돼요. 뭔 뜻인지 알아듣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뭐 어떤 세미나를 해. 세미나를 해. 근데 세미나를 하면 주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요즘 지금 뭐 6월 달에 나중에 주재하는 세미나가 송광사에서 나홍 스님, 지공 스님, 그다음에 저 무학 스님 이렇게 삼화상 세미나를 하는데, 그렇게 했을 때 발표자로 누구 하면 이 사람은 꼭 와야 될 사람이 있어. 그 전공자들. 이 사람은 꼭 넣어야 돼. 그 사람이 정 안 된다고 말을 하면 그런 사람들 중에서 꼭 와야 될 사람이 한 2-5명이 안 되잖아요. 발표를 한 5명 하는데 5-6명 하는데 정 안 되잖아요. 날짜가 바뀔 수도 있어요. 그게 1순위자야.
1순위. 이해가 되죠? 2순위는 뭐냐면 그 사람이 안 된대. 그럼 대체. 그럼 어쩔 수 없지. 다음 기회에 초대할게요. 이렇게 얘기해. 3순위는 존재감이 없어요. 미안한 얘기인데 존재감이 없어. 그러니까 발표자라도 다 대등 관계가 아니에요. 이해가 됩니까? 여기에 1순위를 뽑은 거란 말이에요. 1순위를. 그 당시에 요 반야신경이 만들어질 때 요거는 꼭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압착해도 이거는 꼭 들어가야 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요 5가지야. 이 5가지 얘기를 다음 시간에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번째 단락의 구조가 이 반야신경 이렇게 보면 첫 번째 관자재보살 행신반야 바람 1다시 조견 오온 개공도 일체 고액 여기까지 1단계, 그 다음에 2단계 사리자 쭉 나오는 게 2단계 수상행시 역보여시 오온만 가지고 한 거 2단계, 그 다음에 사리자 하면서 세 번째 단락, 요 세 번째 단락에 해당하는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고, 그것을 관통하는 건 뭐냐, 이 공. 그리고 공은 현실적 상대 개념이 아니고 본질적인 개념이라더라. 요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공을 인식하고 있으면 여러분은 공의 선율 속에서 그냥 전체가 자유로운 거예요. 전체가 자유로운 거야. 그리고 그것을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사실은 다 공이야. 마치 꿈속에서 꿈을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그것은 그냥 꿈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이러한 생각들이 조금 더 발전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어차피 모두는 공이야. 모두는 공이야. 그러면 현실 문제로 다시 돌아가요. 그러니까 처음에 사람들은 현실적 문제만 존재했었고 그것을 본질적 문제로다가 점점 환원하는 과정에서 여기까지 왔던 거고, 그 다음에 다시 여기가 모두가 다 공이라면 그 다음에 현실의 문제로 다시 들어가. 그래서 현실에서 네가 깨어 있으면서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진짜 멋들어진 현실, 낭만, 이렇게 되면 그게 선이야. 나중에 선으로 연결되는 거야. 네. 그래서 중국 불교에서 이 공사상하고 사실 불성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선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저 당나라 중기에. 근데 그렇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사는 산 물은 물 할 때 산이었다. 이게 산 아니네. 네. 산이 아니다. 산이 아니다. 그리고 다시 산이다. 이렇게 가는 구조거든요. 논리 구조가.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일반 재가인들이나 일반 사람들은 현실 안에서만, 현실 범주에서만 사는데 그것을 본질의 개념으로다가 다시 환원시키고 다시 내려오는 그걸 입전수수라 그래요. 선종에서는. 그러니까 우리 삶의 문제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삶의 문제를 떠나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승불교나 부파불교나 남방불교에서 말하는 현실과 유리된 거는 깨달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게 대승불교예요. 그리고 나중에 선이야. 그러니까 대승 안에 선불교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하고 밀교는 대승 안에 원래는 있는 거고, 대승의 범주가 크니까 마치 삼성 안에 반도체도 있고 스마트폰도 있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냥 그게 삼성이지. 그게 삼성인 거지. 그리고 그 주변에 찌끼다시들도 많이 있는 거지. 삼성에 뭐 그것만 있겠어? 엄청나게 있겠지. 그래서 그건 이제 대승불교 범주 안에 있는 거고, 남방불교는 이제 소승불교 범주 안에 있는 거고. 그런데 이게 요즘만 문제가 됐던 게 아니고 벌써 기원 후에도 그런 거는 주류가 아니었었어. 그때까지 주류는 아니에요. 그래서 초기 불교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당연히 주류가 아니에요. 그 부분들이. 주류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늘상 얘기하는 게 있는데, 아함경을 보든 니까야를 보든 거기서 얘기하는 제일 많은 빈도수 차지하는 게 이거예요. 부처님이 뭘 가르쳤다라고 말하는 걸 찾아보면, 읽어보면 다 이거예요. 이렇게 나오지.
윗바사나 그런 거는 그냥 기본으로 어느 정도 깔고 하는 거고, 그걸 저렇게 막 독립시켜서 얘기하고 하는 게 좀 웃기지. 그리고 사념처는 요거보다 등급이 떨어집니다. 분명히 떨어집니다. 수행법에서도. 그래서 그런 정도는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상 마치고 내일이 아니고 다음 시간에 또 반야신경 이야기 이어서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